안녕하세요. 국악인 하윤주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요, 서산을 대표하는 가야산인데요. 오늘 제 앞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풍경과 숲이 전하는 위로, 여러분에게 여행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북부에 자리한 서산은 그 이름처럼 상서로운 땅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서산의 바다가 대중국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면 서산의 산과 들은 불교 문화가 태안반도를 거쳐 백제의 수도 부여로 가던 길목이었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가 함께 숨쉬는 곳, 가야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숲들과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힐링을 선사하는 곳. 지금부터 서산을 거닐며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도착이다! 정말 올라올 때 그 힘들었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게 바로 이 등산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가야산에서 내려다보는 이 드넓은 풍경과 저기 앞에 펼쳐지는 바다, 그리고 호수, 산 이런 것들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좋아서 까무러질 것 같은 어쨌든 좋아서 죽겠음 해 뜨는 것이 황홀이고 해 지는 것이 황홀이고 우는 것 꽃 피는 것 황홀이고 강물이 꼬리를 흔들며 바다에 이르는 것 황홀이다. 그렇지 무엇보다 바다 울렁임 일파만파 그곳에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황홀이다. 아니 자네 앞에 웃고 있는 내가 황홀이 그지다. 네, 지금 제가 불렀던 노래는요, 황홀극치라는 노래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에 레마 작곡가가 곡을 써서 제가 부른 노래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정말 황홀한 감정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곳 가야산 정상에서 이런 황홀에 관한 감정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선조들은 시의 그런 신선 노름이라고 하죠. 이러한 감정과 어떠한 분위기와 정서들을 참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첫 여행이 이 가야산 정상인 만큼 서산에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가야산. 찬란한 문화유적과 수려한 풍광을 품고 있는 명산인데요. 이번엔 가야산의 정기를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곳, 국립용현자연휴양림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 용현 자연휴양림에 제 발길을 탁 닿으니까요. 네. 흐르는 물소리마저 네. 음악처럼 들려요, 선생님. 그렇죠. 음악이죠. 맞아요. 이곳에 네.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숲을 보시면 이 나무에 그 다양한 수종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네. 여기에는 이제 한 나무만 이를테면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무슨 전나무 숲이라든지 네네. 삼나무 숲이라든지 편백나무 숲이 아니잖아요. 이곳은 이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여기서 서로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네. 만들어낸 여기가 천연림이거든요. 이 숲이. 그러면 그래서- 정말 옛날 때부터 같이 그렇죠. 이 공존을 함께하면서 자라온 나무들이네요. 맞아요. 이 나무들이 만들어낸 숲이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내포문화 숲길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내포문화 숲길이 국가 숲길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내포 지역에는 옛날부터 천주교가 우세했던 곳이에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병인 박해 때 그 수많은 그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네. 곳이 이 내포 지역이고요. 그 천주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숲으로 들어와가지고 숯을 만들면서 목숨을 네. 그 연명했던 곳이 이 용연숲에 숲가마터가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남아있는 네네, 거예요? 아직까지 와. 남아있어요. 그 터가. 어떻게 보면 이 산 안에 어떤 역사의 현장까지 그렇죠. 살아 숨쉬는 것 같은데요.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고요. 그 천주교인들 외에도 이곳은 불교 문화가 아주 웅성했던 네. 그런 곳이기도 하죠. 배감사지로 들어가는 그 골짜기에는 동로랑 상사화라는 그 상사화 군락지가 네. 자생을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절에서는 상사화를 많이 절터 주변에다 심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절은 이미 소실되었지만 상사화는 계곡물을 타고 계속 주변으로 그 영역을 넓혀서 북로랑 상사화가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는 네. 곳이에요. 이곳이. 이렇게 걸으면서 낙엽을 밟는 것도 정말 가을산의 묘미잖아요. 근데 자연도 즐기고 역사 공부도 하고 네. 이곳은 정말 일석이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가야산 용현계곡 일대의 내포문화숲길이 전국 자치단체가 조성 운영 중인 숲길 중 유일하게 국가숲길로 지정됐습니다. 내포문화숲길은 서산, 당진, 홍성, 예산을 포함해 총 4개 시군 26개 읍면동을 가로지르며 320km에 달하는 폭넓은 코스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가야산, 오서산 등 충남 명산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산 마해열의 삼존상, 보원사지, 계심사, 추사 김정희 고택, 솔매성지 등 역사 문화유적으로도 가득한 곳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이곳에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나무의 종류들이 있나요? 저기 저 앞에 있는 나무를 이 소개를- 나무요? 예, 여기 요 앞에 있는 나무. 네네. 쪽동백나무의 열매는 그 항균 성분이나 살충 성분이 좀 강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에 좀 이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면은 좀 이도 좀 잡아주는 잡아주고 머릿결도 굉장히 그렇죠. 예, 고와지고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이 나무가 이제 쪽을 찐 그 여인의 그 머리 모양을 닮은 그 잎사귀를 갖고 있어요. 그쪽이 예, 예. 그쪽이었군요. 그래서 쪽동백이라고 오, 이름을 네. 지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그렇군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 나무는 비목이라는 이름을 갖고 네. 있어요. 잎은 다 떨궜지만 약간 꽃봉오리 같은 그런 느낌의 네. 그런 것들이 여기요. 보이시죠? 네. 예, 예. 이게 겨울룬이라는 거예요. 나무의 겨울룬. 네. 예, 나무들은 아주 부지런하죠. 그래서 여름부터 내년에 피울 그런 새싹과 그리고 꽃눈을 미리 다 지금부터 준비를 만들어 하거든요. 놓거든요. 아니 이렇게 선생님 설명만 들어도 저는 힐링이 되는데 이 숲이 주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뭐 녹색댐의 역할, 네. 그리고 먼지, 미세먼지도 잡아주고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지만
이 숲에 들어오면은 그냥 이 숲이 이렇게 포근히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특히 이 산에 오면 이제 선생님 같이 해설하시는 분들 많은 얘기 들려주시면 따로 내가 어딘가에 뭔가 힐링하러 떠나지 말고 진짜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숲을 찾아가서 산과 함께 들리는 이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이게 지금 너무 와닿아요. 그냥 제가 일상에서 받고 있는 어떠한 일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물소리 들으니까요 그냥 싹 흘러서 내려가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야산이 주는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숲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다는 해설사님의 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야산 깊은 곳에도 어느새 조용히 늦가을이 스며들었네요. 단풍과 물소리를 친구 삼아 걷다 보면 지쳤던 마음도 맑은 것들로 차올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겠죠. 가을이 깊어가는 가야산 용현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또 하나의 특별한 만남이 우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야산은 국가숲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르익은 풍경과 다채로운 자연의 소리들로 마음을 채워줬는데요. 야 이곳 서산에 오니까 가을의 그 정기가 그대로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가야산은 그 넉넉한 품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숲길에 몸을 기대어 걸으며 그 걸음걸음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죠. 그럴 때면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온화한 미소가 깨어나죠. 이 돌계단 끝에서 맞이한 특별한 만남처럼요. 가야산이 주는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 그것은 천년의 세월을 품어온 찬란한 미소였습니다. 백제의 미소로도 불리는 서산 마애열의 삼존상은 우리나라 마애불 중 가장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푸근한 미소를 보려고 가야산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산에 이렇게 중턱까지 올라오니까요. 짠! 마애열의 삼존상이 저를 인자하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석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바라보시고 있는 세 분의 부처님 계시는 이곳은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부처님이세요. 네. 이곳은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기록에는 없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낭떠러지 바위에 새겨져 네. 있는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마애삼종불이라고 하는데 네. 옮길 수가 없는 부동의 자세로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백제 땅에 새겨 놓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오셔서 친견하실 수 있는 그런 네.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보통 이런 석상이나 문화재 같은 경우는 산의 꼭대기? 거의 네. 정상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네. 또 여기에다가 특별히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처님을 새긴 이곳은 원래 사찰의 자리가 없어요. 조금 사찰 권역에서는 좀 네네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과거에는 동짓날을 새해 천달로 봤대요. 네네. 그 동짓날 아침 햇살에 딱 이렇게 빛이 비칠 수 있는 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곳으로 네.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여기 밑에 이렇게 얼룩이 진 것 같잖아요. 네. 어제 그제 비가 왔어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도 저 부처님 안쪽으로는 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네, 저 위에 있는 네. 저 이맛돌이 지붕의 역할을 해서 비가림을 해주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새긴 지 1000년이 넘지만 지금 우리가 와서 봐도
불과 얼마 전에 생긴 것처럼 네네. 네, 그렇게 온화한 미소를 저희가 아직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 가을 날씨에 산을 오르는 것 혹은 저희가 가을의 정취를 즐기면 좀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춥기도 한데 이곳에 딱 올라오니까 따뜻한 햇살이 비춰주면서 이런 온화하고 따뜻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사실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도 이렇게 마음의 힐링이 되는 어떤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마치 이 부처님을 만나니까 저를 어서 오라고 반겨주는 듯한 이런 자비로운 미소에 저의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고 푸근한 백제의 미소를 마음에 담고 백제 사찰터인 보원사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보세요. 보온사지예요. 3만여 평에 달하는 네. 아주 큰 폐사절터거든요. 자, 보물도 5점 있어요. 단간지조, 석조, 오축석탁, 탐문국사님 부도비 부도탑. 네. 와, 이 보물들이 한 자리에 다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놀라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절이 있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없어져가지고 한편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폐사됐는데 이렇게 기록에 보면 고려시대까지는 융성했어요. 네. 근데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억불 수요 정책에 의해서 맞아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또 한 가지는 믿기지 않는 전설 하나가 전해져요. 전설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네. 자제하려고 이 주변 산에 암자를 지을 때 네. 99개만 짓고 100번째 암자를 짓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저 위에 백암사지라고 큰 작은 암자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100번째 암자를 지면서 여기 봉온사지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정말요? 잘 믿기지 않는 전설 네. 그런 것도 전해져요. 이 서산시에서 한 역세권에서 1000년을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해불은 백제, 여기는 고려시대, 고려시대. 그다음에 해미읍성이나 개심사는 조선시대. 아. 그러면 백제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한 역세권에서 네. 1000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곳이 사계절 내내 와도 각기 다른 정치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이제 네. 겨울이 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눈 내릴 때 와보세요. 이 텅 빈 보온사지 네. 3만여 편에 그 정치는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해요. 네. 그 아름다움은. 눈 내릴 때 또 한번 다시 제가 와볼게요. 네, 지금은 만추여서 좋고. 조용히 눈 내리는 날의 보원사지를 떠올려 봅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불교가 융성했던 시간은 흐르고 보원사지는 이제 그 터만 존재하지만 흔적은 아직 남아 우리에게 옛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는데요. 보온사지의 5층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거예요. 맞아요. 네네네. 이 5층 석탑을 설명하자면 네. 이제 하층 기단, 상층 기단에서 2층 기단석에 기와지봉, 첨화성 같은 거 네네네네.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5층 석탑이에요. 저는 사실 예. 밑에서부터 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7층, 사람이 8층인 거예요. 그게 괜찮아요. 보통 아니구나. 사람들이 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층 기단부터 보면 하층 기단에는 이제 불가에서 사자는 지혜를 뜻하거든요. 아. 그래서 3마리의 사자가 사면에 새겨져 있어요. 네네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상층 기단석에는 불교에서 음악을 장려하는 신이 건달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우라고 이제 네. 하프 같은 걸 연주하면서 그 건달파에서 나온 게 건달이에요. 또 전쟁을 관여하는 신은 아수라상. 네. 이 아수라는 얼굴이 3개예요. 진짜요? 네. 그리고 팔도 6개예요. 그래서 아까 저쪽 편에 있던 네. 팔을 이렇게 이게 보이죠? 네네네. 양쪽에 그렇구나. 얼굴이 있고 손도 네. 6개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계 양식인 이렇게 개임돌이 하나 얹어져 있어요.
받침이 있는 건 백제가 양식이고 그다음에 층급이 있는 건 신라계 양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오중섭답은 통일 신라 시대 때 탑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단아하면서 좀 네. 절제되어 있는 미가 또 느껴지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상승감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쭉 올라가면 이제 찰주만 남았는데 일제강점기 이적엔 저기에 보발이나 악년이나 이렇게 복발이나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오.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수탈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국악을 하잖아요. 이 국악이란 음악 안에도 우리 선조의 어떠한 멋과 정신이 들어있는데 이곳 사적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니까 그러한 선조들의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더 잘 와 닿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보면서 사실 절이 없어져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우리의 고유한 정신과 그런 문화들이 이 자리에 깃들여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영감으로 다가옵니다. 100여 개의 절터는 문헌 기록상으로는 전해지지 않지만 가야산에 남은 수많은 흔적과 시간과 시간을 넘어 전해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흔적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딱 보기만 해도 약간 멋있는 비경이 한눈에 있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게 수리바위라는 곳이고 수리바위? 예, 그 옆에 수리바위 절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곡에도 이제 수리바위 북쪽 절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 좌측으로는 백암사 오. 마지막 절터, 네. 가야산 마지막 절터라는 백암사터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예. 저는 이 가야산이 너무 네. 포근하고 제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은데요. 네. 가야산의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천혜의 어떤 자연과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이 가야산은 네. 우리 서산의 귀중한 보물이 그렇죠. 힐링과 옛 이야기를 통한 어떤 영감을 주는 곳이어서 이곳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께서 가야산이 보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절터는 보물 찾기가 되겠네요. 저에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것 같은데. 저에게는 네. 그렇습니다. 네, 내포에 핀 연꽃 예. 가야산의 절터들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절을 찾기 시작하셨는데 네. 그 과정 중에서 몇 개를 발견하셨나요? 우리 서산시 현재 지금 용현 계곡을 중심으로 약 100여 개 정도, 그리고 예산, 네. 덕산, 상가리, 남연군묘 주변 중심으로 네. 약 100여 개 정도 오. 모두 합해서 네. 약 200여 개 정도의 절터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예. 언제부터 절터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절터 찾는 작업은 네. 약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래되셨구나. 조선 후기 문인 이철환 선생은 1753년 약 4개월간 가야산 절터들을 답사한 뒤 이것을 상산산매라는 저서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쓰인 내포에 핀 연꽃 가야산의 절터들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현재 가야산 절터 발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비탈진 곳에도 정말 완만한 이 평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그 절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공식적인 절터의 이름은 아니고 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수리바위 절터라고 이제 가칭 네. 저희들이 알기 쉽게 그냥 지은 겁니다. 수리바위 바로 옆에 이 바위가 수리바위인데 해가지고 이제 평평한 부분이 이제 네. 현재 절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석축, 석죽. 석축 돌로 석축. 네, 돌로 이제 담을 싼 석축. 네. 그리고 이런 와편, 이런 어머, 와편. 이게 지금 바닥에 기와-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옛날에 이제 지붕이었었죠 이게. 지붕 와편이. 근데 예, 예.
오래된 것 같지 않고 진짜 불과 한 길어야 100년 정도 되는 와편 같은데. 예. 주변에 보면 이렇게 느티나무도 있어요. 느티나무. 느티나무도 이제 절터에 많이 식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런 대충 그런 식으로 보면 절터의 지표를 알 수, 이게 그렇구나. 절터구나라는 네. 것을. 뭐 제가 이 절터를 찾으러 다니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좀 잘 알기 때문에도 우다또 네. 시작된 거고, 가야산에 대한 어떤 역사 또는 전설들을 저희들은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가야산에 더 애착을 갖게 되고 네. 고향 가야산의 역사적 의의를 잘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자긍심도 생기고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식 같은 게 점점점 높아지신 것 같아요. 네. 서산시에서는 가야산에 숨겨진 옛 절터들을 찾아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불교의 흐름을 접하는 테마 산책길,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야산은 내포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불교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경주 지역이 통일신라 시대의 왕실 귀족의 불교 문화지라면 내포 가야산은 마의 삼존불 미소만큼이나 아주 서민적인 백제 시대의 불교 문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가야산의 옛 절터를 탐망로로 연결하여 마의 삼존불, 용현교육 휴양림 등 사계절 관광 휴양소와 함께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야산 옛절터 이야기길은 가장 대표적인 옛절터 23개를 잇는 것입니다. 테마별 노선으로는 보원사지, 백암사지, 수리바위, 일락사 주변의 4개 코스로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약 10km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이미 착공을 하였고 내년 말쯤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길은 4갈래의 숲길 코스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보원사지 코스입니다. 참 나로 가는 길이라는 테마로 보원사지에서 출발, 산길을 걸어 세양사 절터에서 잠시 숨을 돌린 후 코스의 백미인 국보 제84호 서산마의 열애 삼존상을 탐방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백암사지 코스 고요로 가는 길인데요.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기길 중 가장 긴 코스이자 중심 코스로 용현 계곡 안쪽을 크게 둘러볼 수 있는 길입니다. 보원사지에서 출발해 수리바위, 상사와 군락지, 백암사지를 돌아서 용현 자연휴양림으로 나오는 코스죠. 세 번째 코스는 수리바위 코스, 느리게 걷는 길입니다. 보원사지를 출발해 세암사지, 수리바위 절터, 염송하고를 거쳐 보원사지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일락사 코스, 침묵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장 짧은 코스이며 일락사와 뒤편 월락사 절터, 절 아래 민가터인 사촌터까지 가볍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옛절터 이야기길의 핵심은 웰리스, 웰빙, 그리고 치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친 몸을 추스리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고찰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지친 모든 분들께서 이 길을 산책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가를 좀 깨닫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도 주어진 일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계획이고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제가 느끼고 그 정서를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정서가 어떻게 잘 표현될 수 있는지 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정말 노래를 통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정서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굉장히 잘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부니 산에 꽃이 만발하고 가을 밤에는 달빛이 강물을 사계절의 아름다운 일지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꼭 닮았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삼길포항은 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올해 초 서산시에서는 이곳을 찾는 이들이 아름다운 서해를 더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삼길산 전망대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궁금하셔요? 여기 오면 무슨 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아, 이 네. 앞에 보면 스탬프 투어라는 용지 있죠? 그거 줘보세요. 네네네. 서산은 구경가자에서 서산 구경이 있어요. 인증서 있죠? 그럼 제가 여기 이 도장을 꼭 찍어줘요. 네. 그러면 이제 선물을 받는 거지요. 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장도 받고 나중에 선물도 5 받고. 군데 이상을 가면 네, 여기에 선물도 선물을 받고. 준다는 거죠? 서산 구경 스탬프 투어는 종이 스탬프와 앱을 이용하는 모바일 스탬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서산의 명소를 다니며 쏠쏠한 선물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야. 제가 도장을 찍었는데요. 단순한 확인 도장이 아니라 이렇게 삼길포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한번 도장으로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장도 찍히고 정말 좋은 풍경도 제 두 눈으로 찍고 너무나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삼길포항은 서산과 당진을 연결하는 대호방조제 끝자락 삼길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와 당진으로 나가는 중요한 길목에 자리했을 뿐만 아니라 민물 낚시와 바다 낚시를 한 곳에서 즐길 수도 있고요. 꽃게, 대하 등의 수산물이 풍부해 계절과 관계없이 관광객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삼길산에도 이미 가을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서산 아라뱃길 3코스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또한 풍경이 뛰어나서 봄바람이 불고 가을달이 밝을 때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바다를 보면요. 마음까지 정말 시원해지고 넓어지는 걸 느끼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특히 이 서산의 바다는 굉장히 잔잔해요. 그래서 어떠한 고요하고 또 풍요롭고
그리고 어지러웠던 제 마음을 이렇게 살살 달래주는, 어루만져주는 느낌이 있어서 서산의 바다의 아름다움에 진짜 풍덩 빠지는 것 같아요. 바다를 내려다보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삼길산에는 특별한 전망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다고 하죠. 삼길산에 와서 여길 놓치면 안 된다는데요. 조금만 부지런히 올라가면 삼길산 봉수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봉수대는 낮에는 연기를 이용하고 밤에는 불빛을 이용해 정보를 먼 곳까지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부분 전망이 탁 트인 산꼭대기에 세웠죠. 삼길산 정상에서는 똑같은 자리에 서서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해넘이를, 동쪽으로 바라보면 해돋이를 만날 수 있어서 새해맞이 명소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비록 해발 166m에 불과하지만 서해 바다가 대호만으로 꺾이는 모서리에 우뚝 솟아서 최고의 전망을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곳을 보면 이곳에 꼭 같이 오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혼자서 타지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부모님이 참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사회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예술을 하는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멀리서 늘 저의 건강과 그리고 어떤 하는 일이 잘 되길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여행으로 서산에 모시고 와서 이 아름다운 절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가야산의 깊은 숨결과 바다의 넓은 품을 느낄 수 있었던 서산 여행. 마지막 목적지는 계심사입니다. 계심사 입구인 해탈문에 이르려면 연못을 가로지르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요. 긴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 떡하니 걸쳐 놓았습니다. 늦가을 풍경 속을 걸어봅니다. 이름에서 알듯이 네. 10개 마음 심자 쓰거든요. 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사찰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이렇게 둘러보니까 곳곳에서 묻어나는 이 가을의 정취와 이곳 저울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주변에 보면은 지금 빨간 감들도 그 겨울에 새들한테 먹잇감으로 그렇죠. 네. 남겨놨어요. 이 나무가 계심사를 대표하는 나무라고 들었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벚꽃은 분홍색이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계심사에는 일반 벚꽃이 지난 한 열흘 후에 네. 겹벚꽃이 펴요. 근데 아, 겹벚꽃이 피는 시기에 네. 여기에 있는 나무, 이 주변에 있는 나무가 그 파란색을 띠는 청벚꽃이에요. 근데 솔직히 안 믿겨요, 사실. 상상이 안 되지요. 네. 정말 제 두 눈으로 네. 딱, 와, 이런 청색의 꽃이 있네, 이런 걸 보고 싶은데, 네. 언제쯤 오면 그 청벚꽃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날짜로 따지면? 한 4월 25일경. 아, 4월 25일경이요? 예, 그때쯤 되면은 겹벚꽃인데 네. 파랗게 꽃이 피기 시작을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아오고 있죠. 그렇군요. 겨울이 오면 흰 눈이 쌓인 가야산 보원사지를, 그리고 봄이 오면 계심사 청벚꽃을 눈에 담고 싶습니다. 내년 봄의 서산을 기약해 봅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또 개심사의 역사적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개심사는 백제 의제왕 때 창건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제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절인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은 조선 성종 때 지어진 네. 건물이에요. 음. 이 개심사에는 보물이 14점이나 있고요. 뭐가 있어요? 영조대왕 때 그린 네. 영산백개불탱이라고 해서 영조와 왕비, 왕자의 그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차에서 네. 그린 탱화예요. 아. 네, 그래서 네. 여기에는 보물이 많고 또 대웅부정 건물 자체도 보물로 네. 지정되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개심사하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구부러진 나무를 많이 썼다라는 점이에요. 아, 그 건물을 지을 때요? 예, 건물 질 때 아, 보통 이 네. 기둥을 반듯한 나무를 많이 쓰는데 네. 개심사는 구부러진 나무를 많이 썼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요. 네. 우리가 보통 그 반듯한 나무만 쓰는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병든 자나 노약자나 네. 다 여러 곳에 쓸모가 있다라는 그런 뜻을 알려드렸어요. 모든 건 하나하나 쓰임이 없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래서 개심사 네. 오시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그런 사찰. 이름에서하고 똑같습니다. 네. 개심. 마음을 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순하고 아름다운 서산의 풍광에 마음의 찌꺼기가 조용히 씻겨져 내려갑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겠죠.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네. 정말 그 사계절마다 네. 즐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곳의 절의 운치가 굉장히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힐링이 되는 어떤 기분을 이곳 개심사에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많은 오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마음으로 좀 즐겁게 와서 좀 네. 잠깐이겠지만은 네. 그래도 여기 오려면은 일부러 시간을 내고 또 이렇게 해서 와야 되잖아요. 네. 와서 좀 이렇게 마음도 좀 이렇게 평화롭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2021년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고 또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국악인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 예, 국악. 저희의 소중한 음악적인 문화유산을 지키고 있는데 네. 저에게나 혹은 다른 분들에게 네. 좋은 기운이 될 수 있는 혹은 어떤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아주 이제 금계가 알을 품는 명당이거든요. 네. 그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운이 잘 열리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꼭 확신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여행이든 정말 시작할 때 그 설레는 마음과 끝날 때 아쉬움이 있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 감정이 약간 교차하는 것 같은데 서산을 3일 동안 둘러보면서 산도 가고 산길에 있는 숲길에서 얻은 그런 힐링의 기분 그리고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포근함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진 것이 서산이라는 거를 오늘 제대로 이번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철마다 변하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 서산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이곳을 찾아올 수 있는 힐링의 도시 서산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가야산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이색적인 경관, 역사의 숨결 가득한 문화유산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에서는 가야산의 가치를 알림과 동시에 여가시간 증가, 고령화 등 사회 여건 및 가치관 변화에 발맞춰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 중입니다. 최근 시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여가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삶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눈높이에 맞는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에 자리하게 될 산림휴양복지숲은 지난 6월 그 첫 단계로 가야산 일대가 산림청으로부터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됐으며 얼마 전엔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서산시의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은 산림청의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에서 착안했는데요. 우리는 태교를 통해 엄마 뱃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유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며 숲과 함께 자라죠. 그리고 청년기엔 산림 레포츠를 통해 또 중장년기엔 산림 치유 효과를 통해 숲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노년기엔 숲이 선사하는 푸른 건강을 활력 삼고 회년기에는 숲에서의 안식을 꿈꾸기도 합니다. 2026년 가야산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으로의 재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삶의 끝까지 숲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야산은 우리가 일생을 숲과 함께 호흡할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래전 백제 수도인 웅진 사비로 가는 통로이자 화려하게 꽃피운 불교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서산. 일찍이 대중국 해상교통의 유충지이자 새로운 사상이 전해지고 공유되어 재창조되던 문화통로, 연결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오랜 시간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준 가야산은 이제 산림휴양복지숲으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오른다, 서산. 서산의 숲은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